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님들 그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기존에 또 법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로 돌아와서 결혼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만약 결혼을 꼭 해야 한다면 염두에 둘 점은 무엇인지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월등히 높아진 것 같아요. 아마 이혼율도 많이 높아지고 비혼율도 높아지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는 좋은 생각은 아니죠. 결혼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동안 살펴본 임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혼을 하면 남자분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삶이 이제는 좀 안정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돈도 모으고 철도 들어야지 라고 보통은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자분들 역시 혼자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한테 좀 의지하고 보호받으면서 같이 합심해서 살아가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닮은 이쁜 자녀가 태어나면 또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하기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이런 행복한 고민만 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직업상 결혼을 한 후에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 그 이혼마저도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저를 만나시게 되는데요. 결혼하신 얘기 들어보면 다들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셔서 결혼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돈이 많은 그런 재벌들의 이혼을 아직 해보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사랑도 없이 정락결혼으로 그때는 결혼했다, 이런 분들은 정말 흔치 않아요. 결국 결혼할 당시에는 이혼이란 것을 상상을 하지도 않았고,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순간에는 충동적으로 하거나 또는 숙고해서 결정하신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시니까 두 분만 사는 것이 아니죠. 둘이서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결혼 이야기가 정말 나오기 전까지, 결혼 이야기가 일단 나오게 되면 일단은 남자분의 부모님 두 분, 그리고 여자분의 부모님 두 분이 두 분의 결혼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신혼집 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요즘 집값이 비싼데 집을 이제 사올 건지, 아니면 전세를 할 건지, 월세를 할 건지, 또 누가 이 집을 얻어올 건지, 누가 부담을 할 건지, 각자 부모님이 반반 부담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6대4로 부담을 할 것인지, 그렇게 집값을 부담한다면 혼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단은 얼마를 준비를 할 것인지, 또 예식은 한측 부모님의 의견대로 성대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두 사람의 의견대로 작은 카페에서 할 것인지, 결혼식은 또 생략을 할 것인지, 하나부터 10까지 3대3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보통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게 되었는지 자세히 듣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각각의 그 단계마다 한 가지 주제마다 싸움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무사히 결혼이라는 그런 단계를 넘어갔다라고 볼게요. 무사히 결혼식을 하셨다면 그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결혼은 하였는데 이제 3대3이 되었죠. 그러면 양측 집안의 대소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쪽의 제사만 내가 참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양측 제사에 모두 참석을 할 것인지, 둘 다 맞벌이인데 양측 집안에 용돈을 각각 얼마를 보낼 것인지, 또는 양측 부모님이 기념일이나 생일은 어떻게 챙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다르고요. 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를 남편 쪽 부모님께 맡길 것인지, 아내 쪽 부모님께 맡기실 것인지, 부모님이 아니라면 누가 일을 관두고 아이를 키울 것인지, 아이의 생활비로는 얼마를 책정하고 누가 이제 소득활동을 하고 가사일을 어떻게 분담을 할 건지,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에서 정말 의견 충돌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어때요? 정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상대방이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이거 안 해? 양육을 왜 안 도와줘? 왜 가사 분담을 안 해줘? 또는 밖에서 왜 돈을 많이 안 벌어다 주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죠. 애가 이제 커 나가면서 애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애를 어떻게 양육할 건지, 교육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어디에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빠는 만약 육아를 전혀 하지 않고 엄마만 육아를 전담을 할 경우에 엄마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 나가서 아기 키워놨으니까 사회활동하고 싶은데 경력 단절이 되었다든지, 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요즘은 남편이 아이를 원치 않고 우리 둘이서 그냥 자유롭게 살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내 측에서 아이를 원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술을 하시게 되면서 또 지쳐서 갈등이 심해진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다 크고 나서는 어때요? 부부끼리 특별히 취미생활도 맞지 않고 사회생활도 다르기 때문에 둘이 대화도 별로 대화할 주제도 없고 대화도 다정하지 않아서 서로 남남처럼 사는 경우, 쇼윈도우 커플처럼 사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밖에서 또 좋은 분을 만나서 불륜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혼 문제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제가 지금 너무 결혼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미리 알고 극복하시거나 대비하실 수 있는 분만 결혼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래도 나는 결혼을 해보고 싶다. 그래도 나는 지금 사귀는 애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분은 남녀를 불문하고 초혼, 재혼을 불문하고 갖추어야 될 덕목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 덕목은 자기 희생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조건 없이 희생할 수 있는지, 내가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희생을 결혼 기간 동안 내가 유지를 하고 내 마음을 단련해서 유지하고 살 수 있는지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대방이 나에게 명품백을 맨날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고마운 마음에 상대방에게 희생하는, 당연히 너무 고마우니까 희생하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고, 이때 관계는 원만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경제 상황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어떤 식으로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제 나에게 명품백을 사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는 상대방에게 희생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들을 기꺼이 들어주고, 상대방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기꺼이 그것을 상대방과 조율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사람인가요?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사람한테 결혼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조건 값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으로 내가 결정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내 결혼 생활이 상대방에게 모든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의 결과도 결국은 상대방에게 맞추게 돼요. 결과값을. 그러면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거나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원망을 느끼거나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인지라 상대방이 너무 막대하는데 내가 행복하게 혼자 생각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내 인생은 내 것이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꾸려나가야 되잖아요. 결혼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결혼을 종료를 시킨다든지 상대방을 원망을 하면서 내가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너무 괴롭잖아요. 상대방의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과연 희생을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하고 이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는데 의지가 생겨서 상대방과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스스로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결론이 없다면 충동적으로 결혼을 결정하지는 마세요.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은 결혼에 대해서 단점과 어떻게 보면 결혼은 현실이다 라는 부분을 들어서 어떤 점이 있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구독자님들께 어떤 공감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